안녕하세요. 하미주 대표 김영기입니다. 하미주 6월 영상교육 2부 올리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알고 있는 것 행동을 옮긴 사람. 아저씨가 재벌그룹 회장님 이야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 재벌그룹 회장입니다. 오래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회사가 그냥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랜드 그룹, 저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었고, 이번 브랜드가 수백 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브랜따로라는 중저가 캐주얼 80년대 중반, 후반, 90년 전후로 해서 저도 그 옷을 참 즐겨 입었습니다. 노란 간판 이렇게 되어 있는 옷이었는데요. 그때 우연하게 박성수라는, 그때는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옷장사였습니다. 일본을 알게 됐고, 이번에 고행담도 알게 됐고,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고, 책을 3,000권을 갖다가 독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자,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부했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편을 많이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주위에 바운다리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 주위의 배경,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들면 여러분 부자 디자이너가 됩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 계속되는 불경기 다 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한 개 사러 온 사람한테 2개, 3개씩 팔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팔았을까요?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대리점에 제일 많이 파는 곳이 어딘가, 또 그곳에 어떤 직원이 제일 많이 파는지 이걸 갖다가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직원은 똑같은 시간에 다른 직원들보다 똑같은 공간에서 매출 3배씩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봤더니 계속 유리창만 닦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고객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거는 7,000원입니다. 15,000원입니다. 3만원입니다. 전부 다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자기가, 여러분들이 백화점 들어가면 옷 사러 가면 제일 관심사가, 큰 관심사가 뭡니까? 가격표 아니었어요? 아저씨는 가격표였습니다. 내 옷, 내 몸에 진짜 잘 맞는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그걸 떠나서 가격표부터 먼저 보는 습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들어가면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가격이 내하고 내 수준하고 가격이 맞아야 내가 뭐 사든지 안 사든지 하니까. 그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직원들은 고객님 가까이 가서 옷을 입어본다 그러면은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가격 물어보다 옆에 매장으로 가버리더라. 한 직원은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유리만 닦는데, 유리가 깨끗한 유리를 닦는 것이 아니고 유리창으로 비치는 고객님 동선을 파악하고 고객님이 궁금해하는 같은 표정, 직원을 찾는 표정을 딱 하면은 잽싸게 가서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옷 팔더라. 그래서 위에 옷 하나 딱 팔고 나면 고객님 선택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 옷에 받쳐 입을 수 있는 안에 옷 색깔이 어떤 색깔이 있는지, 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와이셔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이 옷에 잘 어울리는 와이셔츠가 잘 어울린다. 집에 있는 와이셔츠를 입으시면 되겠다. 그 와이셔츠 색상이 어떤 색이면 더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여기 있는 이 색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양복을 걸치면 바지를 입고 나면은 신발, 양말, 이렇게가 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을 나중에는 식품 코너에 딱 데려갔는데 식품 코너에서도 다른 직원들보다 3배를 많이 팔더라. 이 직원 지금 부자로 살까요? 가난하게 살까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미용실에 들어오는 고객님들, 컷다른 고객님들한테 커트만 해가서 보내는 디자이너가 지금 또 70-80%입니다. 1-20%는 컷하고 나니까 파마기가 없는데 파마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파마하고 손질하려고 그러면 어떤 왁스가 잘 어울린다. 요즘 신상이 이런 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젤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컷하러 올 수 있는 날짜도 픽업을 해줍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모릅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미용실에 오랫동안 있다가 그만두면서 돈을 좀 빌려간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을 갚아라고 연락하면은요 5만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5만원만 넣어줍니다. 능력이 안 된다 5만원 넣으면 월급 받으면 5만원 넣어줍니다. 또 어떤 친구는 50만원 넣어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안 넣어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한테 돈 빌리고 갔는데 그때 먹지는 않겠대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왜 가난하게 사느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컷다른 고객인데 컷만 해주니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친구는 왜 부자로 살아갈까요? 컷하러 온 고객에게 파마시키고, 파마하고 나면 왁스 팔고 나면 친구 소개시켜달라고 추천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다른 사람보다 매출 3배, 5배 말할 수밖에 없죠. 전판과 연결시켜라. 특히 남성 고객 오면 커트 하시겠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파마하시겠습니까? 고객님? 조그만 애교를 집어넣는다면 하기 싫은 머리도 할 수밖에 없고, 왁스 사기 싫어도 살 수밖에 없고, 손질 방법 조금만 어드바이스 해주면 고객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주위 사람들까지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전판의 경우는 기술과 결부해서 팔아야만 신뢰감이 올라갑니다. 기술 없는 사람이 제품을 팔면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티스트 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기술을 결부해서 전판을 해라. 전판을 하고 나서 손질방도 어드바이스를 정말 잘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고객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브렌타노 박승수 회장님, 그리고 하림 회사 김홍국 회장님, 그분 어린 시절 계란 장수 어떻게 했습니까? 식당에 매일 아침에 가서 계란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안 사줍니다. 한 식당에 가니까 고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가니까 어린 김 회장한테 여쭙다는 겁니다. 요즘 어느 집이 고객이 많더노? 버스간 앞에 어떤 식당 요즘 진짜 손님 많아졌습니다. 왜 많던데? 거기 아주머니는 계란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고객이 많이 좋아하고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성등 비어가 있는 식당 주인도 그럼 우리도 계란 몇 판만 줘. 이렇게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창의력입니다. 이게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야망을 가진 사람 머리에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또 그 식당에 가니까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그 아줌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어디 많더노? 기차역 앞에 해장국집에는 진짜 손님 많아서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던데? 신선한 계란이 있습니다. 1개 넣으시겠습니까? 2개 넣으시겠습니까? 고객님 이렇게 하던데요. 50년 전에 계란 하나 넣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2개 넣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똑같은 계란이라도 신선한 계란 넣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계란 넣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똑같은 계란이라도 계란 단어에다가 포장을 예쁘게 했습니다. 이걸 화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신선한 계란 1개 넣으시겠습니까? 2개 넣으시겠습니까? 당연히 2개 넣는다고 하겠죠. 그렇게 2개를 서비스를 하니까 고객이 많이 나왔다. 지금 이 식당에는 1개씩밖에 안 주는데 그렇게 5판 파는데 2개 넣으면 10판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하림, 우리나라 10대 그룹을 만들었던 회장님의 어린 시절 상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식당 주인이 손해봤을까요? 아니죠. 식당 주인도 대박이 났고 하림, 김홍국 회장도 대박이 났고 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품 파는 것이요, 여러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님이 더 좋아집니다. 아니 미용실에서 머리 하고 나서 일부러 마트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팔게 되면 왜 샴푸를 여러분들이 전문가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데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샴푸 사러 왜 숲으로 마트로 가야 됩니까? 강북도에 있는 냉면집 가니까 제가 계속 써먹었던 걸 써먹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갔는데요, 이제 냉면이 11,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둘이 갔는데 냉면 드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카드를 먼저 달래요. 성금. 카드를 딱 받고 하는 말이 곱빼기 드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요 했더니 카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두도 드시겠습니까? 아니 돈은 내가 내는데 냉면 한 그릇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 만두를 시키겠습니까? 그걸 가만히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예 만두도 하시네요. 만두도 하나 주세요. 그럼 매출이 얼마 됩니까? 22,000원 매출 올려야 되는데 32,000원 매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봤을까요? 시킨 사람도 손해봤을까요? 식당 주인 손해봤을까요? 그 주문한 사람 손해봤을까요? 아저씨는 좀 그 순간은 기분 안 좋았지만 앞에 손님은 기분 좋았잖아요. 이게 팔아먹는 기술입니다. 기술적인 멘트 대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미전은 MOT가 있습니다. 고객님 들어올 때부터 나가실 때까지 여러분들 태도, 성실성, 겸손한 자세,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고객님과 대화할 때는 예, 님, 다, 까, 핫소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요자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겸양어, 왕고합법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배웠습니다. 의무적이고 모범적인 교육 내용을 많이 활용하는 디자이너가 부자 디자이너가 됩니다. 책임감 있는 디자이너, 자기 일을 차다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부자 디자이너가 됩니다. 표정이 빨간 디자이너, 긍정적이고 열정이 가득한 디자이너, 고객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디자이너가 부자 디자이너가 됩니다. 이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무표정, 사무적으로 의욕 없이 보이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스승의 날이 지났네요. 참 행복했습니다. 꽃 사들고 온 친구도 있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스타벅스 사용권 보내주는 친구도 있고 메일 보내준 친구도 있고 카톡 보내준 친구도 있고 문자 보내준 친구도 있고 또 전화도 준 친구가 있으니까 아저씨 참 행복합니다. 근데 아저씨하고 같이 인연이 돼서 서쳐간 친구들이 적게 1,000명, 좀 많게는 3,000명쯤 될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몇천 명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불편한 걸
머리 안에 넣어놓으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몇몇 사람 전화통화하고 꽃 사들고 온 사람 생각하면은 보람 가득하죠. 행복하죠. 자,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운명이 되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확인하고 체크해라. 공부해라. 머리 안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이미지 트레일링. 저는 매일 아침에 명상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 13,000보, 15,000보 정도 걷습니다. 10km 그러면 15,000보 정도 됩니다. 저녁에 가면 2만 보가 안 되면 저녁에 또 저 동백섬을 가서 2만 보를 꼭 채웁니다. 제가 매월 일기장에 60만 보를 걷겠다. 그러면 하루에 2만 걸음을 매일 걸어야 한 달에 60만 걸음이 됩니다. 그죠? 그걸 내가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어디로? 앱으로.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딱 눈 뜨면 명상하고 우리 영희 강아지 데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행복지수가 훨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몸도 더 건강해졌고요. 몸무게도 유지할 수 있고 아저씨가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같이 여러분들도 이미지 트레이닝 합니다. 무슨 이미지 트레이닝? 나는 매출 5천만 원 할 것이다.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나는 하루에 20명 고객을 모실 것이다.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20명 모시려고 그러면은 커터 10명, 파마 15명, 염색 5명, 그리고 연간 회원 몇 명, 코스 고객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날아갈 정도로 기분 좋은 하루하루 보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피할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육체적인 힘든 것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죠. 아저씨가 하루에 15,000보 아침에 딱 걸어오면은 힘들까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고객은 한 달에 나는 600명 고객을 모실 것이다. 객단가를 10만 원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600명 10만 원 하면 6천만 원 매출이 됩니다. 근데 내가 출근하는 날을 20일로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천만 원 매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25일을 하면 5천만 원 매출 딱 할 수 있죠. 5천만 원 매출하면 여러분들 월 수입이 세금 떼고도 2천만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없습니까? 아저씨가 볼 때는 출중하게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디자이너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 옛날에 양궁 선수, 지금 또 충북 제천인가 저기 가면 수풍령 고개 넘어서 거기 가면은 양궁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실전 연습을 갖다가 눈 감고 명상으로 연습했는데 그게 올림픽에 가서 실제 그대로 되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를 지금 이제 20몇 년 동안 제패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꿈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체면에 걸린다. 내가 매일 이미지 트레이닝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상상하면은 내가 상상했는데 그게 오늘 뿡 하고 현실이 내가 내 앞에 뚝 나타난다. 아이씨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힘들어. 피곤해. 안 돼. 안 돼. 하니까 가난한 디자이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자야. 파이팅 외치면 부자가 됩니다. 아저씨 지금 모습 30년 35년 전에 결혼할 때 그린 그림 그대로 연손 좋은 집 좋은 차 그게 그때 그린 겁니다. 87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조금 더 그 이전에 85년도에 시골에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대로 다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학교 공부도 안 한 저만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당당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드리면 내가 자꾸 주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씨앗을 뿌려야만 수확을 할 수가 있죠. 수확하기 이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게을리하면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용실에서 뿌려야 될 씨앗이 어떤 걸까요? 차 드시겠습니까 고객님? 이게 뿌리는 겁니다. 토스트 있습니다. 삶은 계란, 앞머리 커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드라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눈썹 정리하면 어떨까요? 자, 이런 것이 뭡니까? 씨앗을 심는 겁니다. 지인 체험권을 드리고 고객님이 한번 내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뿌리는 겁니다. 같이 온 분 드라이 해주는 거. 같이 온 분 눈썹 밀어주는 거. 같이 온 분 드라이 해주는 거. 같이 온 분 계란 하나 주는 거. 토스트 하나 주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뿌리는 겁니다. 매니큐어 발라주는 거. 비 오는 날 우산 신문지 주지 말고 우산 내 우산끈이라도 주는 거. 고객님이 제일 좋아하는 손 핸드 마사지 하는데 장갑 같은 거 꼭 끼워가지고 안에 오일 발라놓은 거 그런 거 한번 해줘보세요. 고객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따라온 고객도 같이 손 한번 담가게 해서 그러면 손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더라고. 저도 아저씨도 여기 밑에 가니까 그걸 해주더라고요. 안 잊혀지지 않습니까? 고객님에게 제안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두드리세요. 두드릴 때는 목표를 세워서 두드리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확실하게 찾아내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상부상조하고 유머러스하고 고객님 자랑을 많이 하게끔 만들고 이게 뿌리는 겁니다. 감탄사. 이야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감탄사를 많이 쓰고 1, 2, 3 화법 이야기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고객님이 두 마디 하고 내가 3번 맞장구를 쳐줘라.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 동기부여, 명분이 있습니다. 완곡화법, 겸양어, 화술, 예님, 닭가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돈 벌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 돈 버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친구들하고 놀 때 쓰는 단어,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쓰는 단어, 그 단어를 비즈니스 하러 온 공간에 쓰면은 가난한 디자이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씨는 옛날에 카네기 교육을 받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해서 아이씨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합니다. 앞에 사람 듣고 싶은 말, 물론 100%는 아직 아닙니다만 95% 이상은 아이씨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앞에 사람 눈치를 보면서 눈을 맞추고 그렇게 했던 어느 날부터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싱통방통하고 재미있습니다. 고객님 듣고 싶은 이야기 많이 하세요. 이게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그리고 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지금 아이씨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도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세요. 아이씨한테 질문해도 됩니다. 나는 왜 이 영상을 봐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듣고 어떻게 하면 성과가 나지? 이것도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글로 적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답을 가지고 사회생활 하면 부자 미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고객의 욕구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 30년 전 고객님의 욕구 단순했습니다. 명시적인 욕구, 눈에 보이는 욕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욕구가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욕구가 뭡니까? 친절해라는 겁니다. 내 앞에 와서 좀 다소곳해라. 내한테 재미있게 해도, 내 즐겁게 해도, 행복하게 해도, 우아하게 해도 이런 욕구, 마음속으로 외치는 욕구, 이걸 끄집어내서 그게 맞게끔 맞춰주는 디자이너가 되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고객 욕구까지 채워줘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인 욕구,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 이게 뭡니까? 박수 치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겠습니다. 자, 칭찬. 이런 겁니다. 정말 지적으로 보입니다. 활동적으로 보이십니다. 지금 하신 고객님 선택 제일 잘했습니다. 넘버원, 파이팅 이런 거 해주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만족하게끔, 감동받게끔, 충격받게끔 이게 부가적인 욕구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야만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되고 부자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헤어살롱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는 연구 노력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1대1 맨투맨 맞춤 서비스 전략을 잘 씌우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든 직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힘든 직업입니다. 내가 작품을 딱 만들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평가를 합니다. 누가? 그걸 앞에 있는 고객님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끝나고 10초도 안 있었어. 여기가 이상한데? 자, 이게 평가받는 겁니다. 여기가 좀 짧은 것 같은데? 바로 평가받으니까 면방에서 면상 딱 떼고 바로 평가를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아저씨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다는 것을. 그 스트레스를 즐거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대화, 경청, 고객의 욕망, 욕구 끄집어내서 활용을 잘해야만 여러분들이 부자 디자이너가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쓰는 용어가 형용사적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아직 가장 큰 불만입니다. 형용사적 표현이 뭡니까? 나 정게 보이게 해주세요. 아저씨가 갔습니다. 선생님, 나 정게 보이게 해주세요. 나 좀 우아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나 오늘 나이트 갈 건데, 클럽에 갈 건데 좀 섹시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고객님, 이게 뭡니까? 형용사적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이 글짝입니다. 섹시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나 오늘 클럽 가야 된다. 그런데 디자이너가 완전 박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니다. 무엇을 알았을까? 우아하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 고객님 마음에 들어가 봤습니까? 우아하다는 느낌이 내가 느끼는 우아함과 고객님이 느끼는 우아함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섹시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느끼는 섹시함과 고객님이 느끼는 섹시함 같을 수가 있을까요? 짧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고객님이 짧게는 완전 100불을 치라는 짧게인지 스포츠를 해라는 짧게인지 단발에서 좀 짧게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학교에서는 형용사적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쉽게 네 알겠습니다 한 디자이너는 크레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용사적 대화에서는 답을 찾아서 시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답을 찾아 그랬습니까? 아이패드에 사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확인 안 시키고 알겠습니다 하면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너무 쉽게 고객님 상담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담이 아닙니다. 고객님 나이가 있을 것이고 회사 다니면 직책이 있을 것이고요.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인지 아니면 야간업소 나가는 사람인지 가정주부인지 나이가 30대인지 50대인지 얼굴행이 가려한 행인지 계란행인지 둥근행인지 뒤통수가 튀어나온 사람인지 앞에 이마가 죽은 사람인지 머리숱이 많은 사람인지 가는 사람인지 두꺼운 사람인지 전부 다를 토탈 해가지고 글을 적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고객님과 상담해야 되는 것이 아티스트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미주에 그렇게 상담하는 디자이너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형용사적인 대화에서는 분명히 답을 찾아서 시작하는데 그 답이 이미지, 사진으로 스타일, 훅을 활용해라. 요즘은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미용실마다 스크랩 다 돼가지고 있죠. 그거 활용 못하면 여러분들 가난한 디자이너 그거를 활용 잘하면 부자 디자이너가 될 것입니다. 자, 6월달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재밌게 행복한 6월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